47.8%. 한 2에서 3%포인트 차로 트럼프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표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역전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경합주주인 하나, 이 허리케인이 쓸고 갔던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지금 개표율이 87%에 달합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0.7%, 해리스 후보가 47.9%, 한 2%포인트 정도에서 3%포인트 정도를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AP를 비롯한 일부 외신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실, 베리 라이클리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는 해리스 후보가 역전하기 어렵다. 거기는 트럼프가 가져간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펜실베니아마저 해리스가 잃게 된다면 이러면 상황은 매우 해리스 후보 쪽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19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노스캐롤라이나 16개죠. 그리고 조지아 16개. 굉장히 핵심적인 그 경합주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로 공화당이긴 했었어요. 네, 주로 공화당이었는데 몇 번의 이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론조사를 쭉 추이를 보더라도 노스캐롤라이나는 뭐 1%라도 트럼프가 앞선다라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튀는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또 앞서가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근데 결과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는 그동안 이제 거의 레드 스테이트라고 분류됐던 곳이고 이번에도 역시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저쪽은 아무래도 트럼프로 간 것 같아. 이런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생각보다 흑인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표심이 또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흑인들도 많이 거주하거든요. 해리스 후보는 흑인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라는 게 우리가 정설이었는데 막상 여기가 분홍색으로 가고 빨간색으로 점점 가는 걸 보면 인종 색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은 크게 이번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종보다는 사실 젠더 문제가 더 커졌다는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종 문제에서는 내가 흑인이니까 혹은 내가 라틴계니까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게 그동안의 통설이었는데 흑인들의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흑인 유권자협회에서 언급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내가 흑인이어서 이쪽을 뽑았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라틴계에서 이쪽을 뽑았는데 그동안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오는 걸 막는 것이 우리 고국을 뭐 약간 배척하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들 입장에서는 난 이미 이쪽에 시민권을 받은 시민이고 난 이제 넘어와가지고 여기 정착했으니 난 미국인이니까 더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의 일자리와 나의 터를 빼앗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 중심층을 토대로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젠더 문제에서는 뭐 낙태라던가 여성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해리스를 향한 이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젠더 선거가 이번에 좀 특징적인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유색 인종, 그러니까 흑인이냐 라틴계냐 하는 것은 크게 변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내 일자리를 지켜주고 더 만들어낼 것이냐. 노스캐롤라이나를 지금 AP가 트럼프 쪽의 승리로 이제 거의 확정 보도를 하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가 허리케인 피해가 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규 고용 일자리 숫자도 굉장히 급감한 걸로 얼마 전 통계도 나왔고. 역시 먹고 사는 것만 놓고 보면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많은 흑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저도 동감하는 것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 동안 발생한 인플레이션보다 거의 한 2~3배 정도, 2.5배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바이든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치인들은 본인의 임기 중에 벌어진 모든 공과 가를 본인이 안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 너네 뭐 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실 16년, 20년 계속 트럼프 후보가 이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좀
그래도 희망을 걸었던 게 여기가 리서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좋은 대학교, 뭐 듀크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이런 데가 있어서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좋은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계가 전형적으로 민주당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해리스 후보도 인도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무력화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본.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저희에게 모두 똑같이 피해를 내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조금 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피해를 더 심하게 미친다고 얘기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색 인종들 중에 좀 소득이 약한 계층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은 낙제점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이제 가장 민주주의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모든 어떤 정치 이념이나 정치적인 구호를 능가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일 수 있을까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10월 12일 날 보도한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의 매체죠. 뭐 월가의 대변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보도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조사를 했더니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률 등 그러니까 거시 경제를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 GDP도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한 7.6% 정도 성장을 했는데 바이든 임기를 보니까 11.8%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증가 속도도 뭐 카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최근에도 일자리 조금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생각은 소위 이제 체감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경제 지표가 다 달라도 훨씬 더 바이든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서 우유를 사려고 하니까 계란을 사려고 하니까 저번에는 뭐 1달러 냈는데 이번에는 2달러 내래. 그럼 굉장히 이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서민들.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유권자들은 지표가 아니라 지갑을 보고 투표를 한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부분을 좀 짚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다른 이슈를 앞서서 경제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본다면.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경험 때문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대통령을 하지 않고 지금 처음 이제 후보로 나온 그런 사람이라면 트럼프가 정말 경제를 잘 일으킬 수 있을까? 일자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텐데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리스도 사람들이 경험해 봤어요. 부통령이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나인지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 경제 인플레이션 말씀하신 그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보다 더 높고 일자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하게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경제적으로는 나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였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이제 국경이 봉쇄가 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전쟁이 시작하면서 더 안 좋아진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취임을 한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통계는 알겠지만 체감상 우리가 더 풍요롭고 늘 쓰던 대로 대출을 받고 생활했던 것들은 트럼프 때 이미지나 머리가 더 깊이 박혔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회복을 해도 회복은 체감이 되지 않는 거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뭐 엄청나게 막 돈을 찍어냈는데 그렇게 돈을 막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유탄은 바이든 정부가 고스란히 받은 건데 미 유권자들, 시민들 머릿속에는 트럼프 때는 뭐 돈 막 1,000불씩 나눠주기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바이든 행정부 되니까 갑자기 기름값 올라가, 먹을 거 올라가. 이렇게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아무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경제학 교수님이든 뭐 전문가들, 기자들이 아무리 사실은 이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야. 사실은 트럼프 정부 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걸 바이든 정부는 그걸 떠안은 것뿐이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히나 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우리 김용호 앵커님처럼 대기자분께서 사실은 바이든 핵심 지지자 3명이랑 트럼프 핵심 지지자 3명 심층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쓴 게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트럼프 임기 중에 경제적 성과 3가지를 뽑아봐라고 하니까 3저를 뽑습니다. 저물가, 저금리, 저유가를 뽑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의 바이든 정부가 잘한 경제 정책이 뭐라고 뽑았냐면 일자리 창출, 낮은 실업률, 학자금 대출 감면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이름 지우고 트럼프랑 바이든이란 이름을 지우고 이 한 가지 3저와 이 세 가지 또 다른 정책들을 딱 내밀었을 때 어느 정책이 더 끌리십니까? 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3저가 더 끌리실 거라고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친절하게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미 대선도 역시 먹고 사는 데 더 갈망을 느끼고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아마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갈 때 결심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